마지막 기차표.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굵직했지만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다. 박노인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아버지. 바쁘네요. 회사 일이 많아서. 재훈의 목소리는 건성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쓰라렸다. 그래, 그래. 몸 건강히 지내라. 네, 아버지도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박노인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바라봤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식이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만남은 점점 뜸해졌다. 아버님 계세요? 문 밖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응, 들어와라. 영숙이 들어서며 아버지를 살펴봤다. 며칠 사이에 또 야위신 것 같았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응, 했다. 내가 해놓고 간 미역국 끓여 먹었어. 영숙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이 빠져 있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바쁘다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영숙은 아버지의 애써 담담한 목소리에서 서운함을 느꼈다. 재훈은 왜 이렇게 아버지를 피하는 걸까? 어린 시절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던 아이가. 아버지,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아니야, 너도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 챙겨야지. 하지만 영숙은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재훈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리웠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재훈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적막한 시골집에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재훈 씨인가요?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재훈은 회사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네, 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말인데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밭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재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재훈 씨가 올 수 있나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부터 중요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승진 기회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 아저씨. 출장이 있어서. 큰 누나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재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회의 시간이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영숙은 김씨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즉시 집을 나섰다. 남편에게는 급한 일이라고만 말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이 앞섰다. 아버지는 병원 가는 것을 워낙 싫어하셨는데. 아버지.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새 더 수척해진 아버지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영수가 왔구나. 미안하다. 괜히 소동 피워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의사는 영숙을 따로 불러 설명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셨어야 하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도 불규칙하시고.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더 자주 내려왔어야 했는데. 입원은 안 하셔도 되지만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이 계속 옆에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다. 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다. 재훈이는 많이 바쁜가 보다. 영숙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틀째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영숙은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필요한 약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것들을 발견했다. 노란 봉투 하나와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들, 그리고 기차표 몇 장.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재훈아,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 전화로는 내가 바빠서 할 말을 다 못하겠더라.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미리 기차표를 사뒀다. 내가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기차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 손잡고 역에 가서 기차 보는 걸 좋아했잖니. 그때가 참 좋았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냥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는 힘이 난단다. 기차표는 서랍에 넣어뒀어. 내가 생각날 때 언제든 써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재훈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기차표들을 보니 날짜가 다양했다. 어떤 것은 몇 달 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최근 것도 있었다. 모두 서울 왕복표였다. 아버지. 영숙은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재훈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런데 재훈은 알고 있을까? 영숙아?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영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네, 아버지. 뭘 보고 있니? 영숙은 편지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갔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노인은 편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그냥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마음을 적어본 것뿐이야. 보낼 생각은 없었어. 왜요? 재훈이가 알아야 하는데. 아니야. 그놈 바쁜데 괜히 짐이 될까봐. 영숙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재훈이한테 전화할게요. 누나, 왜 이렇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다. 영숙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재훈아, 아버지 편지 이야기 해야겠어. 편지요? 영숙은 편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재훈아? 듣고 있니? 누나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이런 편지를 쓰고 계셨어. 그리고 내가 언제든 올 수 있게 기차표도 미리 사두셨고.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응. 그리고 많이 아프셔. 재훈은 오래전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버지는 재훈이 서울 생활하는 것을 걱정하셨다. 재훈아, 도시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 하지만 재훈은 그때 짜증스럽게 대답했었다. 아버지는 왜 맨날 걱정만 해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는 그 후로 걱정스러운 말씀을 덜 하셨다. 대신 전화할 때마다 몸 건강히 지내라는 말만 하셨다. 그리고 몇 년 전 재훈이 승진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다. 술자리에서 아버지는 재훈에게 조언을 하려 했다. 재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하지만 재훈은 술에 취해 화를 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니까 모르세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재훈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재훈아? 영숙의 목소리에 재훈은 현실로 돌아왔다. 누나,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나 봐요. 늦지 않았어. 내려와, 재훈아. 재훈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다.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재훈은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면서 문득 아버지가 미리 사두신 기차표를 생각했다. 그 기차표를 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뒤로 밀려나고 점점 녹색의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재훈이 초등학교 때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을 때였다. 아버지, 기차가 빨라요. 그래, 우리 재훈이가 기차를 좋아하네. 아버지는 그때 재훈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아버지, 저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왜? 기차도 자주 탈 수 있고 높은 건물도 많고. 아버지는 웃으며 재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줄게.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는 재훈이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주셨다. 농사지은 쌀을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재훈의 학비를 댔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영숙이 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몇 달 전에 쓰신 편지였다. 재훈아,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건 별로 없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크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버지에게는 내가 최고야. 눈물이 흘러나왔다. 재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옆자리 승객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중얼거리는 재훈의 목소리가 기차 소음에 묻혔다. 기차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재훈아, 어디야? 기차 아니요. 곧 도착해요. 재훈아, 빨리 와. 아버지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병원으로 바로 와. 재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와 몇몇 동네 어른들도 와 계셨다. 누나, 재훈아, 아버지가.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재훈을 병실로 안내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재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의사가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의식이 있으실 때와 없으실 때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았다. 영숙은 반대편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재훈이가 왔어요. 깨세요. 영숙의 목소리에 박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천천히 눈을 뜨신 아버지와 재훈의 눈이 마주쳤다. 재훈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재훈은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기차. 잘 탔니?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사주신 기차표로 왔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기다렸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박노인은 재훈의 손을 힘없이 꽉 쥐었다. 재훈아,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었다. 우리 아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박노인은 재훈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 아버지. 재훈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영숙은 목을 놓아 울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제서야 따뜻해진 것 같은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재훈의 흐느낌이 적막한 병실에 메아리 쳤다. 장례를 마친 후 재훈과 영숙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아버지, 정말 가신 거야? 재훈은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영숙이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재훈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 재훈아, 이것 봐.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재훈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아버지는 늘 내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늘 내 곁에 있었으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아버지가 곁에 있다고 생각해라. 이 시계는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내가 가져라. 시간은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이야. 내가 성공해서 자랑스럽다. 내가 실패해도 자랑스럽다. 그냥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재훈아.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 못 되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컸다. 건강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재훈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다. 영숙도 함께 울었다. 아버지. 재훈은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손목에 찼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아직도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누나, 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니야, 재훈아. 아버지는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행복하셨을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영숙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것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도. 재훈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일주일 후 재훈은 고향역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몇 번째 읽는지 모를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려갔다. 플랫폼은 한적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서 있던 그 자리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재훈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아버지, 기차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는 늘 기다려주셨다. 재훈이 늦어도, 바빠서 연락하지 못해도 늘 기다려주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재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시침과 분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로 가는 기차였다. 재훈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기차를 바라봤다. 기차가 역에 정차했다. 사람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탔다. 하지만 재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차가 떠나간 후에도 재훈은 계속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흔들었다. 재훈은 편지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재훈은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이 시계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제 제가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또 다른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에도 재훈은 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했다. 기차는 왔다가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이곳에, 재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역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